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오늘은 여기 영호님이라고 제 전에 댓글에다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오늘은 영호님이 사연도 듣고 제 사연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완소영우입니다. 네, 저는 15살에 백혈병을 완치하고 현재 건강하게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있는 완소영우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형이랑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형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영호 형은 백혈병 완치죠? 맞아요. 백혈병 완치자로 지금까지 지내고 계신데 언제부터 백혈병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15살 네. 중2 때 이제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았고 그때 이제 전조 증상이 사실 중학교 1학년 여름에서 가을쯤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증상? 약간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불규칙하게 좀 고열이 한 번씩 나거나 또 빈혈이 그냥 처음에는 가벼웠었는데 점점 좀 심해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체력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근데 이게 점점 좀 심해지니까 계단 한두 칸 올라가도 이게 겁나는 거야. 숨이 너무 찬 거예요. 너무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사실 지식인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 증상을 검색을 해보고 했을 때 약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했어요. 내가 어떤 암이거나 뭐 백혈병이거나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다. 근데 추측이고 불안한데 이게 사실 또 무섭잖아요. 약간 무서운데 그래도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한번 피 검사를 해봐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 그냥 죽을 것 같은 거. 그래서 피 검사를 딱 했는데 큰 병원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백혈구 수치가 보통 원래 10,000 이하가 돼야 돼요. 내가 4,000에서 8,000 정도인가? 그 정도 수치가 정상인데 그때 나왔을 때 2만 얼마가 나왔어. 백혈구가 너무 네, 백혈구가. 그리고 그 헤모글로빈 수치, 그러니까 적혈구 수치가 3분의 1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숨이 너무 찼던 거지.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디테일한 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너무 차고 힘든 거지. 그리고 너무 창백했어. 당연히 적혈구가 적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아프냐 그러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아픈 게. 근데 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가 제일 크긴 해. 제일 크고 근데 그 스트레스도 디테일하게 말하면 깊은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해소를 못해. 쌓이죠. 예를 들면 울거나 소리 좀 화내면 스트레스를 일시로 푸는 행위야, 그거는. 근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 당시. 그냥 스스로 계속 고뇌하고 나는 약간 백혈병 걸릴 거라 생각도 했었죠. 그랬어요. 부정적인 생각들 안에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걸리면서 오히려 그 부정적 고리가 끊어졌어. 오히려 병이 그 부정적 고리를 끊을 계기가 되죠. 계기가 되고 나는 따로 들었어요. 그 교수님과 와서 너가 백혈병이다. 근데 이제 그 얘기 듣고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건데 가족이 걱정되더라고 나는. 약간 가족들이 너무 슬퍼할 마음이 나도 좀 더 걱정이 됐고 근데 이제 옆에 계시던 그 아주머니가 이게 80%는 완치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 듣자마자 나는 그냥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단순한 믿음이랄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그렇게 됐어요. 저도 이제 좀 어린 나이에 환자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형이 말한 것처럼 그냥 어린 나이에 시작할 때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그게 컸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기긴 했지만 뭔가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병을 이겨내는데 큰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요새 좀 궁금한 게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나는 그렇게 원래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형이랑은 좀 다른데 저는 운동선수를 했었잖아요. 그때 환경이 조금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그냥 시원한 거기가 그냥 냉골이어서 겨울에는 거기 난방을 틀어주긴 하는데 난방을 틀어줘도 헤딩을 입고 자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저는 새벽 운동을 꼭 했으니까 새벽에 또 아침에 추운 환경에서 뛰어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땀이 식을 수밖에 없었죠. 그치. 계속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암은 또 차가운 환경에서 잘 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기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큰 생각이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스트레스가 그 기숙사에서 너무 추웠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컸었던 거고. 일단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게 추운 환경이니까 몸이 좀 힘든 환경에서 암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제가 좀 운동을 엄청 잘하는 그건 아니었어요. 선수를 했지만 그렇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남들한테 조금 뒤처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도 이제 잘하는 어떤 아이와 네.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스스로가 받았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결과는 이게 둘 다 스트레스가 좀 암이 생긴 원인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이거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연애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혹시 있는지. 제가 연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썸은 몇 번 탔어요. 제가 병원에 다닐 때에도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좀 인기가 좋았어서 간호사 선생님하고 썸을 좀 탄 건가? 그죠. 몇 번 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조금 적극적이지 못해서 네, 제가 연락도 잘 못하고 그래서 끝까지 이어지지 않은. 오케이. 그러면 약간 궁금한 게 썸이 있었다고 하면 기억에 남는 썸 중에 좀 그래도 제일 뭔가 썸이 길게 갔거나 조금 제일 임팩트가 있었다. 그럼 뭐 어떤 정도가 썸이었는지가 궁금해. 그분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냥 그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간호사 선생님이랑 같이 나가서 산책도 하고 같이 어떤 축제도 가고 제가 한방병원을 다녔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익산 사람이니까 익산 포돌이었어요. 제가 항상 그 장미접기를 많이 해서 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백송이 정도 해가지고 다발로 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연락을 자주 못 드려도 연락을 못했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썸이다 아니면은 뭐 이분이랑 연애를 한다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몇 살 때지? 제가 20살 때. 20살 때? 좀 됐구나. 네네. 21? 어쨌든 그러면 그 이후로는 최근에는 그러면 마지막 썸이 언제지? 최근에 없는 거군요. 한 3년 내로? 네, 없는 것 같아요. 없어? 들었죠, 여러분. 이렇게 괜찮은 친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얘기를 좀 하자면 20살 직전에 첫 연애를 했거든. 어디서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결혼하셨다고 하시니까 연애 비결? 연애 그런 스토리를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연애 비결, 일단 첫 번째 들이대야 돼. 들이대야 돼? 그치. 일단 호감 표시를 좀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보면 무조건 일단 첫 번째 남자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운동이에요. 그거가 장착이 된 다음에 이제 호감 있는 어떤 이성이 보이면 무조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거지. 사실 과거의 경험이 약간 너무 내가 약간 좀 소극적이었다고 했잖아. 네. 그거에 대한 후회가 좀 남을 거 아니야. 그것도 있고 지금도 좀 소극적인 편이라서 잘 누구한테 다가가는 거 그런 걸 좀 어려워하는 편이거든요.
나는 근데 약간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그걸 좀 알겠는 거는 내가 과거에 나도 그랬었거든. 약간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일반적으로 대해주길 바라지만 일반적으로 대하지 않잖아. 그쵸. 약간 너 대단하다. 또 뭐 이성이어도 나를 그냥 나로 자체로 보는 건지 아니면 어떤 환자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건지 맞아요. 사실 그게 대하는 게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 거기서부터 나는 생각했을 때 내가 자꾸 신경을 쓰게 될 거라 생각해.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암 환자니까. 그치. 내가 아팠던 사람이니까 맞아. 그 사람이 나를 환자로 보는지 아니면 한 사람으로 보는지 그런 게 많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운동을 하면서 약간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가 있고 내부적인 요인은 사실 심리적인 거잖아. 그쵸. 내가 사실 심리 상담을 1년 정도 받아봤어요. 아, 진짜요? 심리적인 요인은 마음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을 굳이 하지 말고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 거를 내가 일단 자각을 확실히 해야 돼.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나는 인정을 하세요. 이병헌이라는 사람은 일에 현실을 다 자각을 해 일단. 그러고 나서 세상에 당당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 만났을 때도 나를 아는 사람이 상관없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면 내가 모자를 갑자기 벗는 것도 그렇잖아. 그죠. 말을 해야 되잖아. 내가 사실은. 그럼 머리가 왜 이래 막 당황하고 그거 자체가 이미 신경 쓰인단 말이야. 맞아요.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외적인 부작용들 생각이 안 날 수 있게끔 몰입할 수 있는 사실 공감대 형성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뭐 강아지를 좋아한다면 그쪽 공부를 또 하는 거지. 강혁 선생님도 계시고 하는 것처럼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당연히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성은 자연스럽게